시간에는 경험적 가족치유 모델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보hen의 가족치료, 또 구조적 가족치료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경험적 가족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상고해 보겠어요. 버지니아 사티어, 미국 사람이죠. 1916년에서 1988년 시카고 대학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가족치료의 이제 어머니라고도 불리는 가족치료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러한 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넘겨볼게요. 그래서 이제 경험적 가족치료 배경, 또 경험적 가족치료의 목표, 사티의 심리학적 경험 모델, 역기능적인 대처 방식, 일치적 의사소통을 위한 작업, 가족 재구성을 위한 과정, 이렇게 오늘 콘텐츠가 되겠어요. 좀 소리를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월리엄 위즈워드라는 분의 하나의 시 한 편이에요. 한때는 땅 위에 있는 모든 평범한 광경들이 초원이며 작은 숲들, 신애들이 하늘의 옷을 입은 듯이 보인 적도 있었다. 꿈의 장관과 선남처럼.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어디를 둘러봐도 낮이나 밤이나 여전히 보았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있나.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다. 이러한 하나의 명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개념은 가족 규칙, 그 다음에 자아 존중과 의사소통 대처 유형,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사티어는 가족 치료에 대한 개념을 이제 사티어는 갖게 되었죠. 그래서 가족 규칙이라 하면 일종의 명령으로서 인간인 원가족 3인군에서 경험한 것을 내면에 지고 있는 것이다. 가족 규칙이라면 가족의 하나의 가족들을 이제 내려오는 문화라고 할까요? 관리라고 할까? 그래서 이제 원가족은 할아버지, 아버지, 또 이렇게 3, 4대가 같이 지내는 그런 것을 이제 원가족이라고 그래요. 그러한 가족 내에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족에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족마다 보면은 내면에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또 어머니, 외할머니, 이런 영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족 규칙이다. 또 자아 존중감은 하나의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그런 이제 자기를 컨트롤하는 그런 중요한 감정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도 귀중함을 알고 또 타인도 귀중함을 알아요. 서로. 그래서 타인을 대할 때에 타인을 존중하고 또 책임 있는 그런 말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신뢰가 높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아 존중감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지 아니하며 또 어떻게든지 그 자아 존중감이 이제 결여된 사람은 그 내부적으로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향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의사소통 및 대처 유형이에요.
가족의 기능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다. 의사소통, 가족 간의 대화, 가족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감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이제 의사소통 및 대처 유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족의 기능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다. 그래서 가족 간에 활달한 상호작용이 있을 때 그 가족은 열린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활발한 상호작용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 신뢰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활발한 상호작용이라고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 가족은 열린 체계라고 한다. 이렇게 세 가지의 주요 개념을 가지고 가족 치료의 사티어의 그 경험적 가족 치료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가족 치료의 배경은 경험적 가족 치료자인 사티어는 인본주의적 실존주의 철학을 인본주의 인간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인본주의는 실존은 실제 상황에서의 이제 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철학을 기초로 자신의 치료 이념과 가치 체계를 발전시켰다. 그래서 이제 경험적 가족 치료의 접근 방식은 사람마다 그 자아 존중감, 또 자아 가치 신념, 가족 규칙, 의사소통 유형 이러한 그 체계에서 가족의 상황을 점검하고 파악하고 상담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 자신들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며 한 가족 내의 이제 경계, 이번에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가족 간의 경계를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에 이제 시험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치르셨는데 그 경계라는 건 뭐예요? 가족 간에 어떻게 보면 지켜야 할 이런 문제들, 가족 간에 이제 위계 질서 이런 것이 적절히 잘 되어 있는 가정은 가족들이 서로 자신들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도 있죠. 어떻게 상호간에 반응하고 어떻게 자신만의 고유한 의사소통과 행동 방식의 패턴을 형성하는지의 주목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상적인 가족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침에 식사를 같이 하고 헤어질 때 또 사회 활동할 때 서로 존중하고 인사하고 해야 되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가정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티어의 가족 치료 배경에서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행동 방식 패턴이라는 그러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험적 가족 치료의 목적은 가족의 문제 해결보다는 개인의 잠재적인 욕구와 자아 성장과 관계성 변화를 위해 감수성을 높이고 지각의 수준을 높이며 방어 기제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 체계에서 보면 이제 가족 치료에서 보면은 구조적 가족 치료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그 한 사람의 가족의 문제가 이제 전체의 문제로 보고 이렇게 함께 상담을 하고 가족 치료를 이제 그 계획을 세우는 반면에 경험적 가족 치료는 개개인의 감수성을 많이 따져요. 그래서 그 개개인의 그 행동 방식 이러한 면을 많이 쓰고 또 개개인의 하나의 그 자기가 문제가 있을 때 어느 방어 기제를 쓰는가 이러한 문제를 이제 하나하나 그 가족 개개인의 상황을 잘 판단해서 그 문제를 감소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험적 가족 치료는. 그래서 가족 치료의 특성은 자아 존중감의 증진과 자기 가치를 느끼며 인식하는 것이다.
가족들 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 존중감, 신뢰감 회복, 또 직접적인 경험과 교육을 중요시함. 삶의 경험을 긍정적 존중감, 긍정적 존중감은 참 중요한 것이죠. 남을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경험적 가족주의에서 그 하나의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왜 생길 것인가를 개개인의 그 의사소통에서 우리가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고 신뢰성을 회복할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치료의 경험적 가족의 특성은 여러분들이 자존감 증진과 자기 가치를 느끼며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가족들 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 존중감, 신뢰감 회복, 또한 직접적인 경험과 교육을 중요시 여긴다. 직접적인 경험과 교육, 윤리 도덕이죠.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긴다. 삶의 경험을 긍정적 존중감,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 존중감, 신뢰감 회복,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적 가족 치료의 특성에서는 그 가족의 문제성을 파악하는데 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시면 되겠고, 또 여기 이제 가족 치료의 목표는 내담자의 주관적인 체험과 경험을 이제 중요시 여기죠. 그 개개인의 그 체험, 주관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긴다. 자신의 세상을 이해하고 지각하는 자신만의 모델을 통찰할 수 있도록 도운다. 또 자신의 왜곡된 사고와 인지를 깨닫게 하고 새로운 모델을 익힐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 왜곡된 사고 많이 보죠. 아무리 좋은 것을 긍정적으로 봐도 그 사람은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해서 모든 세상이 좀 왜곡된 상황으로 판단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 정상적인 사람과는 약간 동떨어진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또 자기의 잘못을 또 알지 못해요. 이런 문제는 이제 가족 치료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유심하게 이렇게 경험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든지 깨닫게 하고 치료해서 학습 기회를 줘서 정상의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경험적 가족 치료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적인 치료 기법은 비구조적, 비계획적, 치료자 자신의 성숙한 태도와 직관력, 자기를 요하는 것. 그래서 이제 비구조적, 비계획적이라는 건 틀에 딱 박혀서 상담을 한다든가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연 인본주의라고 있잖아요. 인간을 중시하고 그 사람의 모든 태도와 이런 것을 이제 넓게 자유롭게 보면서 성숙한 태도를 가지도록 이렇게 이제 그 치료라기보다는 이제 그 행동 방식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의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치료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생기, 발랄함, 감수성, 관심 표명, 인내심 이런 것들을 길러주기 중요시 여긴다.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경험적 가족주의 가족들과 함께 치료 과정에서 지향하는 목표가 있어요. 가족들이 서로 자기 자신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자유를 주는 거죠. 가족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과거에 가슴에 부풀었던 꿈들을 다시 자각하도록 한다. 그렇죠. 자기의 가지고 있던 꿈을 마음껏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주고 역량 강화를 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가족들이 어떤 상황에서 새로운 시각과 통찰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며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강화시킨다. 그래서 원가족에서 학습하고 배운 역기능적인 대처 방식이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틀을 시도한다. 새로운 방식의 틀은 긍정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다. 예, 원가족의 학습이 배운 역기능적인 잘못된 것을 바로 자기가 이제 깨닫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길러주는 그러한 치료 기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사티어의 심리 내적 경험 모델이에요. 그래서 경험의 6가지 수준의 탐색이에요. 무슨 탐색을 하냐? 심리적인 탐색, 행동과 대처 방안에 대한 탐색, 감정에 대한 탐색, 시각에 대한 탐색, 기대에 대한 탐색, 열망에 대한 탐색, 자아에 대한 탐색, 이런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질, 특색, 성격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을 탐색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성신역동 이론의 프로이드의 이런 지향학적 모델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수면에 이제 가라앉은 하나의 감정 상태죠. 그래서 감정, 대처 방식의 생존 전략, 감정, 기쁨, 분노, 두려움,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감정에 대한 강점, 감정에 대한 이제 결정, 지각, 신념, 가칭, 고정관념, 주관적 현실 이런 걸 이제 사람마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 자신이 타인에 대한 기대, 또 열망, 사랑, 수용, 관심, 목표, 의미, 생명력, 정신, 영혼, 중심, 양성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마다 표현하지는 않지만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행동이 하나씩 수면으로 떠오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이 심리 내적 경험 모델이다. 그 다음에 내담자의 내면 경험의 각 부분들을 변화하기 위한 필요한 탐색 과정이에요. 행동과 대처 방안에 대한 탐색. 내담자가 과거나 현재 행동 방식, 반응 양식, 대처 방식들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으로서 스트레스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표출되는 행동 방식들은 과거에 학습된 나의 행동 패턴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의 원가족에서부터 가족의 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대한 탐색이에요. 행동 이면에는 자신이 감정을 깊이 느끼고 지각할 수 있도록 감정의 깊이와 의미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그때의 감정들이 어떻게 느껴지고 감정과 만나는 나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탐색한다. 사람들은
그 한 가지의 그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의 그 느낌이 나타나죠. 이러한 행동 양식을 이제 우리가 탐색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각에 대한 탐색. 지각은 뭐예요? 느끼는 거죠. 지각 체계는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개인의 사고방식, 신념, 가치체계로 상황에 대한 판단과 해석, 주관적인 관점이나 입장을 탐색한다. 내담자의 지각 형성은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똑같은 사건이라도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기대에 대한 탐색이에요. 기대는 자신에게 갖는 기대, 타인에게 갖는 기대, 타인이 나에게 갖는 기대 등 수용과 인정 원하는 것들을 탐색한다. 그래서 짜티어는 내담자들이 기대감을 표출하게 하며 현실 가능함과 직면하게 하고 실제적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긍정적인 면을 복돋워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열망에 대한 탐색이 있어요.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 또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 수용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자유를 추구하는 마음 등 내면의 깊은 곳에서 자신의 열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탐색을 해야 된다. 이런 5가지의 탐색 과정이 있습니다. 또 자아에 대한 탐색, 자기에 대한 부정적,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자아존중감, 자아가치, 삶의 본질과 의미를 탐색한다. 그 개인의 하나의 이제 특질이나 감정, 성격 이런 것들을 탐색한다는 것이죠. 탐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모델이라든가 하나의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을 탐색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경험적 가족체의 과정은 첫 번째는 치료자는 자신의 내적, 외적으로 준비한다. 두 번째는 치료자는 내담자와 신뢰관계를 위한 라포를 형성한다. 세 번째, 대화를 통해 내담자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치료자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질문한다. 네 번째, 내담자의 현재 문제나 호소를 듣고 문제는 해결 중심으로 바꾼다. 상담의 전 과정을 통하여 사정해본다. 치료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 내담자와 함께 결정하고 내담자의 내적, 외적 감정을 이야기한다. 치료자는 상담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정리, 희망을 부여하며 종교를 둔다. 다음 상담을 약속하고 과제를 주기도 한다. 이렇게 8가지의 이제 상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화가 돼야 되겠죠. 사람은 이제 그 문제가 있을 땐 그 문제를 치료 과정을 통하여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하지 않는 그러한 그 시스템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티의 치료적 변화 과정을 로션의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어 설명한다. 초기는 이제 준비 단계를 초기 단계라고 한다. 접촉하기, 인정하기, 동기와 희망 갖기, 반영, 명료, 해석하기, 지각을 촉진하기, 심리 내적 과정 촉진하기, 탐색하기, 조각하기. 이제 중기는 변화 단계예요. 치료의 갭으로 역기능적인 지각 해석해주고 신념이나 기대에 도전하고 새로운 대안을 교육하고
모델화, 구체화시키기 위해 의사소통 교육하기. 말기에는 변화 유지를 위한 단계예요. 실제 지도하기, 긍정적인 변화를 부각시키고 강화시키기. 이러한 그 변화 과정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 과정이 없을 때에는 다시 한번 이제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다시 준비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치료자의 역할과의 자세예요. 경험적 가족치료에서 치료자는 인간의 본성인 감정, 정서적인 측면을 초점을 맞춘다. 치료자가 어떤 기법보다도 더 중요한 기법은 치료자의 자신을 활용하고 내담자에 대한 강한 감수성과 배려성, 긍정적 태도, 적극적이고 생기발랄한 모습을 자체가 내담자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한다. 내담자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감수성에 리더를 하지 못하면은 상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내담자의 마음을 평안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그 상담자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감수성과 배려성, 긍정적인 태도, 적극적이고 생기발랄한 모습 그 자체를 항상 내담자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몸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 목표 및 치료 과정. 치료 목표는 내담자 자아존감을 높이고 자기 인생에 대한 선택권을 스스로 갖도록 하며 가족 규칙을 합리적, 현실적, 인간적으로 만들고 내담자의 의사소통 유형을 일치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치료자는 이러한 치료 목표를 가지고 내담자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수용적이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의사소통의 이제 대처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내담자를 보면 그 내담자마다의 이제 그 상담에 임하는 태도, 그 유형들을 여기 이제 설명한 것이죠. 해유형은 자기 가치 감정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힘을 넘겨주고 모두에게 동의하는 말을 한다. 희유. 집적으로 하고 이렇게 희유. 남의 감정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나의 힘을 넘겨주고 모두에게 동의하는 말을 한다. 자기를 빼놓고 얘기하는 거죠. 비난형. 희유형과 정반대로 타인을 무시하는 성향. 타인이 말이나 행동을 비난하고 통제하며 명령, 위적으로 보이는 행동은 공격적이나 내적으로는 소외감을 느끼며 이루은 실패자라고 생각한다. 초이성형. 초이성형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합리적인 상황만을 중요시하며 기능적인 것을 말하고 대부분 자료와 논리를 중요시한다. 자료나 논리, 현실에 입각한 하나의 판단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긴다. 산만형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대화의 초점을 흐리게 하여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다양한 몸짓과 억양의 변화를 보여주어 다른 사람들이 혼동스럽게 하는 그런 유형이죠. 아주 산만형. 이러한 그 내담자의 유형들이 있다.
참고적으로 여러 상담자들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기능적인 대처 방식이에요.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대처 방식, 이제 희유형, 비난형, 이런 사람들의 이제 하나의 대처 방법 얘기죠. 그래서 희유형에는 매우 순종적이고 자아 개념이 약하고 의존적, 상처받기 쉽고 자기가 억압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학대, 우울증, 자살적인 성향이 있다. 소화기능과 고통, 당뇨, 편두통, 변비 등의 신체적 영향을 가질 수가 있다. 치료 목표는 단기적으로 분노의 감정훈련, 자기 주장훈련, 자기 가치, 존중감 강화 이런 걸 해줘야 된다. 자아 존중의 요소는 자기는 자기 존중 무시, 타인의 가치 중시, 또 상황, 주어진 여건이나 맥락을 중시 여겨야 된다. 이거 좋은 내용이네요. 또 비난형은 완고하고 독성적이고 명령적인 성향이 있다. 자신은 세상의 피해자이고 희생자라고 생각하며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 고혈압과 혈액순환의 어려움, 근육 긴장의 신체적인 영향이 있다. 치료 목표, 자기 감정 조절, 긍정적 사고 유도, 감수성 훈련, 적극적인 감정과 의도성 알아차리기, 기대 표출 이런 것이 있다. 자아 존중의 요소는 자기는 우울감, 타인은 상호작용을 이제 못한다는 거죠. 상황은 주어진 자신의 상황 중시. 또 여기 보면은 초이성형은 특징에는 자신이 일이 지나치게 섬세하며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철두철미하다. 자기 통제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완벽성을 추구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함, 강박적이고 집착, 공감이 부족하다. 이런 사람의 이제 치료의 목표는 감수성 훈련, 신체 이완 훈련, 비언어적 의사소통인 얼굴 표현 이런 거, 목소리, 태도, 통찰,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공감적 의식 훈련이 있다. 자기의 이제 존중의 요소는 자기 감정 어감,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욕구 무시, 상황이 매우 중시한다. 산만형, 다른 사람의 말을 행동을 무시한다. 대화의 내용에 초점이 없어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경계통의 장애, 위장 장애, 당뇨, 편두통, 비만 등의 신체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 주의 집중력, 상대방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그런 훈련, 자기 생각을 마지막까지 표현하기, 자아 존중감 형성, 명성 훈련 등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기 감정을 무시하고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욕구를 무시하고 또 현재 상황에 인식하지 못함으로 긴장감이나 위기상을 무시한다. 이러한 대처 방식이 있다. 역기능적 대처 방식.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이성형과 산만형 대조적이죠.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부부싸움이 될 만한 상황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학습하고 연습하면 상담에 큰 도움이 있겠죠. 수고들 많이 하셨고, 부부 갈등에 대한 대처하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PTP만 넘겨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석의사소통을 위한 작업. 그래서 사티의 내담자 일치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상담자의 노력,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 상황에 대하여 지각하도록 한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충분한 관심을 보이도록 한다. 신체적 메시지를 지각하도록 한다. 자신의 대처 방식과 가족 규칙들을 지각하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자기 자신 주의에 집중시킴, 상대방의 접촉함, 그 다음에 주어진 상황 내에서 변화함, 자기와 타인 그리고 상황의 경험을 수준으로 새로운 상태로 번영, 통합. 이렇게 이제 일치적 의사소통을 위한 심리적 평안 회복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 사고, 감정이 이렇게 있어요. 일시적 의사소통을 위한 작업이에요. 상황, 현재, 과거에 일어난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편견이나 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 사고, 자기 생각이나 가치 판단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해석을 주관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한다. 감정, 대화 가운데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학습이라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나 전달법, 너 전달법,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 보면은 부부관계에 사용해야 할 필수적인 언어, 인정하는 말,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것들이 있다. 또 공정한 싸움을 위한 16가지 규칙, 이런 것들 하나의 이제 참고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좋은 그런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족 재구성을 위한 과정이에요. 사티에 의한 개발된 가족 재구성. 또 탐색 과정에 대한 이제 활동. 내담자의 부모에 대한 탐색, 내담자의 성장 배경 탐색, 내담자의 핵가족에 대한 탐색, 원가족의 감정 경험 탐색, 가족 규칙 탐색, 원가족의 세대 전수 탐색, 과거 비해야 할 문제 탐색, 이런 것들이 있다. 진행 과정. 치료자의 내담자의 변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차트에 작성해서 벽에 붙인다. 이러한 진행 과정이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또 가족 재구성 목표가 있어요. 또 변화의 수진,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담 기법에서 이제 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이죠. 변화 수준, 1차 수준, 2차 수준, 3차 수준에 있다. 치료 기법의 방산 치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빙산이죠. 빙산 치료. 숨은 것들이 더 많죠. 나타나는 것보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도표 그리기, 이제 가계도 그리기, 이런 것들이 있다. 또 원가족 도표, 과거에 느꼈던 가족의 모습 그리기, 가족 조각, 이제 조각 기법은 이제 하나의 가족 조각 기법은 가족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이미지에 따라 다른 가족을 공간에 배열한 후 신체적인 표현을 덧붙이도록 요구하며 가족관계를 파악하는 무언의 동작 표현이다. 그래서 가족조각법은 말 대신 몸으로 무의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의사소통하기 때문에 언어 대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나친 언어와 주지화, 방어 및 비난적인 투사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치료 도구가 있어요. 가족 조각,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 보면 이제 사티의 원가족 조각, 뭐 사티의 부모 원가족 조각, 사티의 부모의 결혼 조각, 사티의 가족 조각, 이런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가족에서 경험하는 탐색, 실습하기,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잘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서 상담하면 잘 이해가 되겠죠. 치료 도구, 원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5가지 자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PT표를 잘 활용해서 한번 학습하시는 것이 좋은 그런 그 가족치료,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를 의미 있게 한 번 더 이렇게 그 학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